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오늘날 전 세계 야구계를 뜨겁게 달구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선수, 바로 이름이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번 MTN 이슈체크의 주제는 회계적으로 보는 오타니의 최근 연봉 계약인데요. 그 전에 먼저 잠깐 오타니가 누구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오타니의 별명은 만찢남입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우리가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얘는 조금 사기 캐릭터 아닌가 싶은 인물들 있잖아요.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큰데 착하고 당연히 인기도 많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애는 없는데 현실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만화를 찍고 나왔다, 만찢남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야구에서 오타니가 바로 만화를 찍고 나온 존재하고 같죠.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의 역사가 지금껏 15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약 1만여 명의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 양쪽을 유의미하게 잘했던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야구의 아이콘이 된 베이브 루스죠. 그런데 베이브 루스 이후 약 100년 만에 투타를 동시에 잘하는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인공 오타니죠. 잠깐 오타니의 커리어를 보면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성공적인 투타 겸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죠. 2018년 오타니는 올해의 신인상을 땄고요. 이후에 올스타 3회에 선정되고 그해 최고의 선수인 MVP에 2번이나 선정이 됩니다. 둘 다 만장일치였는데 최초로 2회 만장일치를 기록한 선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투수로서 10승, 그리고 타자로서는 40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홈런왕 타이틀에도 오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단일 시즌 10승 그리고 40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오타니가 최초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야구 팬들 사이에서 오타니는 센세이션 그 자체인 거죠.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오타니는 올해 말 소속팀이었던 LA 에인절스와의 6년 계약을 끝내고 새 팀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오타니 이전까지 메이저리그 연봉 총액 기준으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는 바로 이 선수 마이크 트라우시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대한 타자라는 평가와 함께 2019년 LA 에인저스 소속팀과 12년 4억 2,650만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계약을 맺습니다. 연평균으로는 약 3,554만 달러죠. 그런데 오타니가 올해 이 액수를 정말 압도적으로 깨트립니다. 지난 12월 LA 다저스와 무려 10년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거의 1조 원에 이르는 돈이죠. 연평균 액수로는 7천만 달러. 그래서 연봉 총액 기준으로는 2위 대비 무려 64%, 연평균 기준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 계약 전까지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계약 신기록을 세울 거란 전망은 꽤 많았습니다. 다만 10년에 5억 달러, 많아봐야 한 6억 달러 정도 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 무려 7억 달러나 기록할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실 이 세부 계약 내용입니다. 오타니와 LA 다저스가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요. LA 다저스에서 계약한 10년간 받는 돈은 연평균 7천만 달러인데 선수 기간 동안은 매년 200만 달러. 그럼 나머지 6,800만 달러는 언제 받느냐? 계약 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형태의 계약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봉 지급을 유예하는 걸 디퍼럴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타니는 그 디퍼럴 비율이 무려 97%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왜 이렇게 일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계약을 맺었을까요?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치세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치세의 정식 명칭은 경쟁균형세라고 합니다. 매년 일정 연봉 한도를 초과하는 구단들이 이 사치세를 내야 하는 건데요. 이게 개념을 보면은 한 구단이 예컨대 한 해 선수들하고 계약한 연봉 총액이 일정 액수가 넘어갈 경우 그 구단은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초과액의 일정 비율만큼 돈을 내야 되죠. 내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연봉 한도는 2억 3,700만 달러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팀이 내년 연봉 총액으로 선수들과의 계약한 연봉 총액으로 2억 3,7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쟁균형세 한도를 초과한 구단은 연속적인 연수에 따라 세율 증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연속 2회일 경우에는 30%, 그리고 연속 3회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무려 50%나 사치세를 내야 하죠. 그리고 구단의 연봉 총액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라는 것도 붙습니다.
보시면 2천만 달러부터 4천만 달러 초과분까지는 12%의 세금을 내고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까지는 첫 해 42.5% 그리고 그 이후엔 45%를 냅니다. 그리고 6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60%나 세금을 내야 되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많은 구단이 너무 과하게 돈을 질러서 선수를 모아서 전력을 강화하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초과된 돈은 재정이 적은 구단한테 분배함으로써 구단별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오타니와 계약을 맺은 다저스는 사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돈 많은 구단입니다. 그래서 다저스의 사치세를 보시면요, 2020년에는 사치세를 안 냈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연봉 상한을 초과를 해서 사치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요, 이 2021년에는 이 CBT 상한선 2억 1천만 달러를 초과한 7,560만 달러에 대해서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가 첫 해였으니까 이 7,560만 달러에 대해서 20%의 사치세를 내고요. 그리고 초과 과세도 붙는다고 했죠.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까지는 12%, 그리고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까지는 42.5%인데, 근데 이 해는 CBT 개정 전이어서 이 4천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42.5%의 세율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3,265만 달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이제 개정된 CBT로 3,240만 달러를 냈고요. 2023년에는 1,942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올해 말 오타니와 무려 10년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CBT 기준대로라면 내년엔 사치세를 엄청나게 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오타니의 계약 방식 덕분에 다저스는 이렇게 많이 내는 사치세를 좀 덜어내게 됩니다. 사치세를 계산할 때는 미래의 연봉을 받는 시점을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에서의 사치세 개념을 통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봉 지급을 유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게 바로 이 현금흐름 할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미래 벌어들일 잉여 현금 흐름을 적당한 할인율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성장 기간이나 잉여 현금 흐름, 할인율, 그리고 성장 기간 이후 잔존 가치 같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오타니의 미래에 받을 돈이 확정된 만큼 간단히 할인율이라는 개념만 좀 적용을 해볼게요. 현금흐름 할인법에서 미래에 벌 돈을 할인하는 이유는 금리 리스크가 있고 또 투자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타니의 계약의 경우 대표적인 이 위험 프리미엄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예컨대 지금 1년 차에 1만 원을 받으면은 내년에 이 1만 원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 가치는 9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10%가 할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 차에는 이 9천 원에서 또 10%가 떨어지는 8,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계속 붙음으로써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의 만 원의 가치가 3,874원이 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 반대로 10년 뒤에 받는 만 원은 현재 가치로는 3,874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타니의 계약 액수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연봉 지급 이연이 없이 순수하게 연봉을 매해 7천만 달러씩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할인율도 적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연봉을 합치면은 오타니의 계약 액수인 7억 달러가 딱 맞춰지죠. 그리고 오타니는 이 계약을 선수 생활 10년 동안은 연간 200만 달러씩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6,800만 달러씩 연간 나눠서 받게 되죠. 이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역시 20년 동안의 이 액수를 다 합쳐서 7억 달러, 오타니의 계약 액수만큼 딱 맞춰집니다. 이제는 미래에 받는 돈을 할인할 차례입니다. 예컨대 미래에 받을 돈들을 영평균 2%씩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200만 달러의 가치는 1년 뒤에는 196만 달러,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034년에 받을 6,800만 달러 또한 10년의 할인이 적용이 되면서 5,56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들을 쭉 합치면은 합계가 5억 2,647만 달러 정도로 대략 계산이 되고, 연평균으로는 5,264만 달러가 계산이 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할인율을 3% 적용을 하면은 연평균 액수가 4,564만 달러, 그리고 할인율 4%는 3,427만 달러. 그러니까 할인율이 1%만 올라갔는데도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메이저리그 사무국 계산 공식에 따르면은 오타니의 연평균 사치세 연봉은
4,608만 1,476달러라고 합니다. 이 할인율 3%, 이 4,563만 달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타니의 연봉의 할인율은 사무국에서 약 2.9% 정도를 적용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사실 이 계약에서 연봉 지급의 이연을 제한한 게 구단이 아니라 바로 오타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수 스스로 이 계약의 가치를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낮추는 거를 자발적으로 구단에 제안을 한 거죠. 이 CBT, 그러니까 사치세가 적용된 이후 연봉 지급을 이연하는 일이 많기는 했는데 무려 97%라는 극단적 수준으로 연봉 지급을 유예한 거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타니의 광고 수입은 상당하다. 또 오타니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원한다. 본인 때문에 다저스의 선수 수급에 지장이 생기지를 원치 않았다. 실제로 오타니는 광고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스포츠 1위 브랜드 뉴발란스, 그리고 시계회사 세이코, 또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 등 10개 이상의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한 걸로 알려지고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오타니가 연봉 외로 벌어들이는 액수를 연 3,500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오타니는 전 소속팀인 LA 에인절스에서 우승을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6년간 역사적인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에인절스는 그 기간 월드시리즈는커녕 한 차례도 포스트 시즌도 진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돈이 급하지 않은 오타니로선 당장의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연봉 총액의 일부를 희생해 우승팀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실제로 LA 다저스는 오타니와 계약 이후 타일러 글래스노우라는 선수를 트레이드한 다음에 4년 1,1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곧이어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무려 12년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습니다. 오타니는 LA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얼마나 더 야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오타니가 다저스로부터 연봉을 늦게 받는 만큼 다저스는 사치세를 덜 내게 됐고 그를 통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전력 보강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개인의 선택으로 팀 전력이 확 올라가는 것은 정말 몇 안 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타니는 향후에도 투수와 타자를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00년 전 베이브루스가 투타 겸업을 하긴 했었지만 투수로서 유의미하게 활동한 것은 1914년부터 19년까지 단 6년에 불과합니다. 이후 뉴욕 양키스라는 팀으로 이적한 뒤로는 투수로서는 거의 뛰지 않고 오로지 타자로서만 활동을 했죠. 그리고 100년 뒤인 지금 현대 야구에 접어들면서는 투수가 수술로 선수 생명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야구에서 이 옛날부터 투수의 생명을 깎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부상이 바로 이 팔꿈치 부상입니다. 팔꿈치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투수가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만 1974년에 개발된 이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일명 토미존 서저리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투수의 수명이 이후에 극단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타니도 2018년 한 차례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요. 지난해 8월에도 시즌을 좀 일찍 마친 다음에 또 한 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타니는 2024년에 개막전 타자로 출전하고 2025년엔 투수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타니가 향후 투수로서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다면 저를 비롯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를 조금 더 길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